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9월 5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지수를 좀 보시면은 오늘 좀 낙폭이 좀 있는 시장이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환율이죠. 환율이 일단 지금 1370원을 돌파했고요. 장중에는 1374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환율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요게 일단 중요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오늘 좀 코스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순매도량이 크지 않고, 요게 좀, 이번 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인 주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없이 밀렸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하락시에 지수가 하락시에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들이 좀 없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없다라는 거는 아예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락이 나왔을 때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량이 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뚫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밑에서 지금 지금 여기서 물량을 빠르게 좀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지수가 일정 구간 하방으로 좀 밀렸을 때는 여기서 다시 싸게 잡으려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지수가 좀 더 밀리게 되면은 뭐 750포인트 부근이라든지 뭐 725포인트 요런 구간에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일단은 다음 지지선 자리는 750포인트 정도 요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하방으로 좀 밀리게 되면은 아마 또 신용 물량, 이런 물량들이 좀 손절이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일 아침에 지수 흐름을 좀 보고, 미국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뭐 유럽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유럽장이 뭐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 그랬는데 이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은 일단 뭐 매수 관점으로는 시장 보지 마시고 차라리 750포인트 요런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강한 뭐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일단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는 종목에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내일 좀 장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장 특징 테마 종목을 좀 보도록 하면은 코리아 SA가 오늘도 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뭐 피해 복구 관련주로도 금요일날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GP클럽, 여기서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요걸로 이제 상한가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간만에 보는 요건 좀 작전주 느낌이 좀 살짝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라잡기는 좀 어렵고, 요거를 뭐 여기서 좀 다음날 또 갭 뜬다고 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3호개발 이 종목도 지금 흰남노 복상 수혜 재해복구 관련주로 좀 올라왔는데, 좀 차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저항선 자리 뚫어주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썩 좋지 못해서 공략은 안 했습니다. 공략은 안 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재료를 좀 봤었을 때 이 흰남노의 그 경로가 아마 내일이 피크지 않을까. 내일 이제 뭐 부산 지역을 좀 지나서 소멸할 단계로 좀 가기 때문에 뭐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의 테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태풍이 뭐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수혜주들을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수익을 챙기시고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 이제 한 번 더 슈팅 나오면은 차익 실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테마는 미리 이제 잡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재료가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원개발도 오늘 좀 올랐고 시간 외로도 좀 올랐거든요. 우원개발도 역시나 지금 저항선 자리, 이것도 제가 지금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갭이 뜨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죠. 음봉으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전일 종가 대비는 상승한 패턴.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우원개발 말고
다른 종목은 좀 매수 좀 들어갔었는데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그래서 시간외로는 한 4.8% 정도 상승 마감일자 종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일단 잘 봐주시면 좋아요. 갭 뜨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저항대죠. 위쪽에 저항대 자리를 뚫고 나서 여기 이제 저항대가 있었는데 요거 뚫고 나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 종목 우원개발은 지금 안 들어갔던 이유가 일단 재료적인 면에서 아직은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 이제 태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좀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패턴 이런 저항대 자리 뚫고 갭으로 뚫었는데 밀리지 않고 좀 지지하고 올라왔다.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좀 지지하는 구간들이 좀 있었죠. 딱 지지하지 못했고 막판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지지 자리를 올라왔다. 요런 건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갭도 좀 크게 뜬 것도 있고 재료 소멸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종가 베팅은 못 했는데 이제 다음번에 이런 패턴들이 좀 나왔을 때는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항대 자리 뚫고 갭 뚫고 올라와서 음봉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가상으로는 플러스로 좀 마감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구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좀 좋다. 저는 그래서 내일 아마 뭐 요런 종목들이 한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재료 소멸 관점에서는 좀 매매는 매매 관점으로는 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우신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우신 같은 경우에는 뭐 터널 공사 관련 건으로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뉴스 내용 중에서 좀 안 좋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확실히 이게 계약건이 확실한 게 아니다. 물론 계약 수주권 따냈는지 안 떼는지 공식적으로 좀 나온 게 아니라서 저도 일단은 요거는 좀 더 알아보려고 일단 매매 관점으로는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알려드린 그 가격대에서는 이미 좀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알려드린 단계가 이제 VI 들어가기 전에 요때쯤 알려드렸었는데 이미 좀 뉴스 보고 나서 이제 VI로 바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요런 데서 지지가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VI 걸리고 나서 갭이 떴을 때 요런 자리가 이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익 실현 나와서 이렇게 밀리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한데 요 구간도 짧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좀 사실무근 기사가 나오면 좀 힘들어지겠다 그 생각을 해서 일단 매수 관점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가격대에 있으면 그래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이미 좀 고점 자리 뚫고 올라간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유씨는 좀 보내줬고 이게 단기 과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씨는 일단 보내주시고 한미글로벌이 이제 단일가 거래 풀리는 날이거든요. 내일 내일까지는 단일가 거래고 이제 모레 풀리겠네요. 그래서 지금 단일가 거래상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인데 이렇게 되면은 고점에서 확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단 단일가 거래가 풀리면은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렇게 단일가 거래에서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일단 단일가 거래가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딱 단일가 거래가 풀렸을 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단기적으로 많이 몰랐기 때문에 저는 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다. 21선 자리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계속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가 거래 풀리면은 거래량 많아지니까 이제 털고 나가야지. 이런 심리가 좀 강해질 것 같아서 이거 한미글로벌 아마 요 종목이 좀 크게 밀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미글로벌 빠졌으니까 다른 대장주가 좀 갈 수가 있고 새로운 대장주가 생겨서 갈 수 있고 한미글로벌이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이 빠지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다 같이 밀리면은 뭐 괜찮은 게 이제 11월 달에 또 빈살만이 오기 때문에 뭐 밀리면 이제 밑에서 또 잡아서 땡큐 또 이슈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좋은데 만약에 이제 한미글로벌이 빠지고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요런 좀 변수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을 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다스코라든지 세아 베스트일 지주 요런 종목들도 좀 올랐는데 요거는
세아 베스틸, 이쪽도 좀 시세가 좀 나오긴 건,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쪽 테마 쪽은 세아 쪽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세아 제강지주,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세아 베스틸 지주, 세아 제강, 세아 특수강, 세아 특수강이었네요. 세아 특수강은, 세아 특수강이 아니고, 세아 창원 특수강이거든요. 세아 창원 특수강이, 아람코와 합작 법인을 낸 건데, 지금 요 세아 창원 특수강은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세아 특수강이 올라갔고, 그래서 세아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세아 관련주들을 네옴시티 쪽으로 좀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매하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차라리 좀 다른 테마 쪽, 일단 건설 쪽은 아니더라도 뭐 SM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5G 이쪽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쪽만 보지 마시고 여러 쪽으로 같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월까지는 네옴시티 관련주 쪽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좀 개별 이슈로 좀 가는 것도 있었어요. 일단 코롱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세린 BNG 이런 쪽은 또 폐플라스틱 관련주 쪽으로도 올라왔고, 에코 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 수혜 뭐 이런 쪽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항선 자리 뚫어주고 올라왔고, 저도 요 종목을 좀 매매할까 좀 고민했는데 오늘 좀 지수가 안 좋아서 쉽게 좀 손이 안 나갔습니다. 요 자리에서 굉장히 좀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카톡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뭐 상한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 지수에 따라서 조정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일이나 모레 계속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보실 텐데, 거래량이 좀 줄면서 이게 지금 3,200원, 3,300원 요런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버텨준다. 그러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음봉으로 좀 훅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은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유가 상승 관련주들도 오늘 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쪽이 좀 올랐는데, 오늘 오펙 플러스가 이제 회의가 있어요.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있는데, 오펙은 이제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 회사 나라들이 오펙이고, 이제 요거를 제외한 다른 산유국들은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뭐 이란 같은 나라가 있거든요. 이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오펙 플러스인데, 오펙에서는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상승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는 이런 입장이고, 오펙 플러스는 굳이 뭐 지금 유가를 시킬 필요가 있냐,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러시아 쪽을 좀 주축으로 오펙 플러스가 지금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오늘 좀 기대감으로, 유가가 소폭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보시면은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고 오늘 고점 뚫고 좀 밀렸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9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오늘 장중에는 88불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쪽 종가로 WTI 원유 선물 가격을 좀 보면서 내일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 테마가 다시 갈 수 있고, 이쪽에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이제 가스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테마가 좀 상승했었을 때,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게 이제 천연가스, 천연가스 유가가 상승했을 때 천연가스 관련주랑 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쪽도 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태양광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설치적인 면에서 좀 빨라요. 지금 당장 전력을 공급을 하려면은
풍력 쪽이나 원자력 쪽은 설치 기간이 좀 길어서, 예, 좀 시간이 걸리는데, 태양열은 금방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가 좀 내일 크게 상승으로 좀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예, 이쪽, 천연가스 관련주 쪽과 그리고 요 유가 관련주 쪽도 재상승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 예, 이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스는 오늘 뭐 특징 테마 종목들은 이렇게 좀 있는데, 뭐 지수가 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테마는 없었고, 네옴시티는 계속 저번 주부터 이슈가 좀 됐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도 계속 또 이슈는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화수목만 거래가 되죠. 뭐 금요일날 휴장이고, 그리고 목요일날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움직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날은. 그래서 뭐 화요일하고 수요일 정도 좀 거래가 좀 될 텐데,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좀 마감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장 또 마감하고 나서 나오는 뉴스들 좀 모아서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브리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